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냥 그렇게 별 감흥 없이 하루를 맞이하셨나요? 아니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지. 이런 설렘으로 눈을 뜨셨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황후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자,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그토록 원하던 자유가 생겼으니까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삶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딱 서너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어딘가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 괜히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그러면서 자꾸만 예전 직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나? 이런 생각까지 드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독립했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그리웠는데 막상 조용해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전화 한 통 하기가 눈치 보이고 바쁠 텐데 내가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혼자 참으시는 분들. 황후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서 사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걸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나이에 저런 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냥 접어버리고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혼자 가기 뭐해서 그냥 집에 있고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에 스스로 포기하고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황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들 혹시 어느 하나라도 아, 나 이거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시니어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남들 사는 대로 나도 살면 돼. 이런 말씀들이요. 처음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무언가가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포기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자신의 꿈에 대한 포기, 자신의 욕망에 대한 포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다움에 대한 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뭔가를 포기해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나중에 나이 들면 해야지.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퇴직하면 진짜 내 삶을 살 거야. 그런데 막상 그 나중이 됐는데 이번엔 또 다른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무슨, 남들이 뭐라고 할지. 결국 나중은 또 다른 나중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황후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려온 나로 살아갈 시간이 드디어 왔는데, 정작 그 시간이 왔을 때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거지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봐요. 저 사람은 이렇게 사네. 우리 또래는 다들 이렇게 하던데 남들이 다 하는 걸 나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주변 눈치를 보고 주변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냥 무리에 섞여서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니체의 명언이 등장해요.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철학자예요. 굉장히 강렬하고 직설적인 말을 많이 남긴 철학자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어떠세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군중에 섞이라고, 나를 잃어버리라고. 그런데 이 말 잘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니체가 이 말로 하려는 건 이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살아. 대신 너 자신은 없어질 거야. 각오해. 이게 경고예요. 비판이에요. 풍자예요. 군중 속에 묻혀 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꼬집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 황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볼게요. 주변 눈치를 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 신경 쓰면서 우리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사는 살.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군중 속에 머무는 삶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편해 보여요. 튀지 않으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지예요. 황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어떻게 자랐나요? 나대지 마라. 남들 눈에 띄면 안 돼. 겸손해야 해. 나서지 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보다, 우리를,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도록 교육받았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 나라를 지금처럼 만들어 왔으니까요. 하지만요, 황후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도 돼요. 아니, 달라져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집단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다 컸어요. 직장에서의 역할도 마쳤어요. 이제 남은 건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마저도 군중 속에 묻혀서 남들 눈치 보면서 낭비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 아까운 일 아닌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뭘까?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이거래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걸. 남들 눈치 좀 덜 볼 걸.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볼 걸. 이런 후회들이에요. 황후 여러분, 우리는 그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니체의 말처럼 군중 속에 묻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 황후 여러분, 갑자기 질문 드릴게요. 요즘 어떤 걸 할 때 가장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혹시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해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언제 웃고 있었나? 나는 언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꼈나?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신이 났었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꽃을 볼 때, 드라마 볼 때, 손녀랑 놀 때, 이런 것들이어도 충분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나다운 삶의 씨앗이 들어있거든요. 군중 속에 묻혀 사는 삶은 이 씨앗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씨앗에 물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65에 퇴직하셨는데 처음엔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TV만 보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신 거예요. 나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20대에 좋아했다가 결혼하고 바빠지면서 완전히 잊어버린 취미였대요. 그분이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근데 막상 붓을 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지역 미술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셨어요. 직접 그린 그림이 전시장에 걸리던 날 평생 그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황후 여러분, 이분이 특별한 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용기를 내서 나다운 것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보는 것. 황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해. 좀 나이답게 살아야지. 이제 그만 좀 나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걱정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말들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내 목소리가 돼버려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닌가? 여기서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바로 이거예요. 남의 기준, 남의 시선, 남의 말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는 건가? 실제로 해보시면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는 이게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아무거나 먹어요 라고 하셨다면 오늘은 저는 오늘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모임에서 항상 다들 하는 대로 해요 라고 하셨다면 오늘은 저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 번만 말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황후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연습. 이 연습이 쌓이다 보면 점점 내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바로 나다움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혼자 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황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우신 분들 계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혼자 있으면 괜히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자꾸 어딘가에 끼려고 하고 모임에 나가려고 하고 뭔가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나를 밀어넣은 거예요. 니체가 말한 거 기억하시죠? 안이하게 살고자 한다면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혼자가 두려워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안이한 선택이에요.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딱 30분만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해도 좋고,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셔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아요. 이 30분 동안 핸드폰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TV도 잠깐 끄세요.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 생각들이 바로 나예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뭘 바라는지, 뭐가 기쁘고 슬픈지, 그걸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이걸 꾸준히 하시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지고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진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잘 알게 되면 군중 속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황후 여러분,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맞아, 나 그랬어.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좀 불편하네 라는 느낌이 드신 부분도 있으셨나요? 둘 다 좋아. 공감이 되셔도 좋고 불편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렵고 복잡한 철학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군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의 시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요. 니체가 그 말을 남긴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군중 속에 묻혀 살면 편하긴 해. 근데 그 대신 너라는 사람은 없어져.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이 물음을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 드릴게요. 비교를 멈추고 나의 속도로 가는 것. 황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가 유럽 여행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나는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새로 취미를 시작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또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비교 정말 지치지 않으세요? 비교는요, 항상 우리를 두 가지 함정에 빠뜨려요. 하나는 자만이고 하나는 자기 비하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 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지쳐버려요. 그리고 지친 나머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니체의 말이 바로 여기에도 적용돼요. 군중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해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생각이 우리를 군중 속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걷는 속도가 남보다 느려도 괜찮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 남과 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걷고 있느냐, 멈춰 있느냐예요. 황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남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나대로 잘 가고 있다. 처음엔 어색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돼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게 밝혀졌어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실제로 뇌의 활동을 바꾼다고 해요. 나는 나대로 잘 가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과 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이에요. 새로운 것을 한 가지만 시작해보는 것. 황후 여러분, 뇌과학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 뇌는요, 새로운 걸 배울 때 정말 좋아해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이게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건강에도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배워봤자 금방 까먹어. 이 말들이 바로 니체가 말한 군중의 목소리예요. 우리 사회가, 주변이, 심지어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나이 먹었어.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황후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놀라운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 모세라고 불리는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세라는 화가는요, 78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세까지 그림을 그렸고 전 세계에 팬들이 생겼어요. 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는 80대 할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도 있어요. 이분들이 특별히 천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군중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후 여러분도 지금 당장 뭔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배우기, 요가, 수영 뜨개질, 외국어 한마디씩 배우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뭐든 괜찮아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황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떤 분을 뵌 적이 있어요. 72살 여성분이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뭘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아프지 않고 자식들 걱정 안 끼치면 되죠 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72살이면 아직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시간으로 여기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었대요. 그게 50년 넘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라고 스스로 지워버리고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으셨대요. 제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처음엔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6달 후에 이분을 다시 뵀어요. 그런데 이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저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셨어요. 아직 서툴러요. 근데 매일 피아노 앞에 앉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걸 왜 이제야 시작했나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황후 여러분, 그분이 군중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그 한마디에 막혀서 그 꿈을 끝까지 묻어두고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다운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니체가 말했잖아요. 군중 속에 머물면 편하다. 하지만 너 자신은 잃어버린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군중에서 조금 벗어나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너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방법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기. 둘째,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보기.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 넷째, 비교를 멈추고 나의 속도로 가기. 다섯째, 새로운 것을 딱 하나만 시작해보기. 황후 여러분,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해보세요. 5개 다 안 해도 돼요. 하나만요. 딱 하나만.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나? 이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줄 거예요. 황후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분들이에요.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군중 속에 묻히기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그때까지 황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